네.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됐어요. 네, 다시 이제 네, 확인해봐서.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됐어요. 네, 다시 이제 확인해봐서.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네, 슬슬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어제 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상위 그룹부터 시작하겠고요. 범준이하고 2006 학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잠깐만요. 범준이가 둔바도 네, 요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원래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네, 나의 바둑이 언제 할 건가 좀 예고를 해달라 요런 요청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바둑 복귀할 때는 예, 반드시 들어오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막상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예정대로 딱딱 떨어뜨리기가 또 쉽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는 하루에 4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4판 정도 이게 양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한 판 한 분당 예, 한 30분 정도는 할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3명으로 좀 내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대신에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때는 그 아이디를 보통 적어드리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범준이가 이제 100으로 둔 바둑입니다. 8단 그룹들은 바둑이 좀 어렵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8단 그룹에서 이제 바둑 둘 때 뭐 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기력대가 높을수록 선수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귀에서 정석은 기본이고요. 이 변에서 싸움을 하다가도 중요 자리를 이제 선수권을 잡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자기도를 이제 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1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경지를 올라서지 못하면은 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부분에서 수익기는 뭐 알아서 좀 잘 하겠지만 선수권을 얼마만큼 잘 가져가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이제 100으로 둔 바둑이니까 덮어 갔고요. 참고로 뭐 이제 100이 좋다 나쁘다, 흑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프로들이 좋다 나쁘다는요. 나빠봤자 굳이 얘기하면 한 4, 6대 4 중에 4가 되는 거고 좋아봤자 뭐 진짜 많이 좋아봤자 6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바우티비 해설을 보시면서도 뭐 망했네요, 뭐 좋네요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혹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초반에는 또 설령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 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게 뭐 좋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누적이 되겠죠. 좋은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그 좋은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중반에 싸움을 할 때부터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그게 예측이 되니까 처음에 망했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설 때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요. 근데 실제로 바로 두실 때는 그거를 연결시키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기 덮어가는 게 보통 백이 좋다. 그래서 흑이 더 이렇게 그걸 막고자 이렇게 구침을 많이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나쁘다 좋다의 그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덮어갔고요. 자, 또 걸치고 네, 굳혀가고요. 네.
자, 일단 벌렸죠. 높게 벌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따라가면은 나쁘다.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따라가면은 백이 이걸 받지 않고 넓은 데로 또 이제 차지를 합니다. 넓은 데 차지하게 되면은 간격이 자 흙은 한쪽으로 벌리는 건요. 이게 한쪽밖에 벌리지 못해요. 근데 102를 보시면은 양쪽으로 벌리게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는 모양이 되고 그게 또 합쳐지면은 중앙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바우트 배우실 때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변의 점을 차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배짜리거든요. 하나, 둘, 3개짜리예요. 그런데 여기 따라가는 것은 이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제 하나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상대가 이제 벌렸을 때 뭐 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실제 바로 두실 때는 저게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 이제 8단 그룹 때는 그런 경우 좀 드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 한번 자신의 바둑을 처음에 한 50수라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럼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셔야지 바둑이 늡니다. 자, 지금 이제 구침과 협공이 있는데 이제 범준이가 이제 꼬마 친구죠. 꼬마 친구들은 이제 프로 사모님이나 이 해설에 이제 사모님들 얘기하는 걸 많이 이제 다 외워버리죠. 그러니까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아직 그 바둑의 깊은 뜻이라든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협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백이 왜 그런지 뭐 뻔히 아시겠죠. 네, 저기 위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굳혀버리면은 흙이 벌렸을 때 공격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누구 돌이 있냐, 나의 돌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 원리, 그 원리를 일단 잘 찾아가시면은 일단 대부분 포석에서는 유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이 좀 심심하게 됐고요. 자, 붙이고 한 칸 띄고 백이 벌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을 따라가는 게 나쁘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흙은 벌릴 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도 있고 자, B도 있고 C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흙은 여기서 어느 쪽을 벌려야 될까요? 포석은 어떻게 둬도 한 판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떻게 둬도 한 판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본을 지켰을 때 그 얘기죠.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면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은 그래요. 범준이가 둔 대로 벌린 게 맞습니다. 자, 왜냐면 우선 제일 나쁜 건 따라가는 거고 아래쪽이 간격은 제일 넓어요. 간격은 제일 넓은데 이 큰 자리보다 더 앞서는 게 돌의 강한 돌과 약한 돌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벌려놓으면 백이 집이 없죠. 그러니까 집이 못 살아있는 돌이죠. 또 반대로 백이 두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백이 두게 되면은 흙이 안 지키게 되면은 또 침입의 맛이 남아 있으니까 흙이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돌의 강약이 먼저입니다. 자,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요즘에 그 바둑 꿈나무들이라든지 7단 8단 되면은 프로는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1급은 넘는데 그런 쪽에서 바둑의 어떤 이론이랄까 그런 걸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흙이 저렇게 귀를 자꾸 지키려는 수를 많이 들었는데 저건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보면 다짜고짜 33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다른 데서 33을 두는 건 아니고 요 모양에서만 유독 33을 우리가 두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 33이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33 쪽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실은 알파5나 이제 프로 9단 두는 거는 화점에 걸치지 않고 그냥 바로 둬버리죠. 약간 특수한 예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나 7단 8단 때는 프로들의 흉내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다짜고짜 따라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이 좀 풀린 거고요. 자, 흑이 한 칸을 띄었는데 백이 거기를 두면 안 되지. 자, 흑이 중앙으로 띈 것은 항상 공격의 의미가 있다 없다. 네, 공격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손을 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고, 손을 빼서 좋은 자리, 큰 자리 두라라고 했는데 가장 항상 1번이 변에 비어져 있는 점을 둬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가 1번이고 일단 벌리는 것도 2번이고. 네. 그 중앙을 어설프게 두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어설프게 두는 겁니다. 뭐 흙이 받아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항상 또 이제 반대쪽으로 두면은 자 보세요. 흙의 집 모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백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같이 네 개, 네 개예요. 자 그런데 그 흙 1과 102는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흙이 유리하죠. 자, 그럼 이제 또 1과 2는 흙이 유리하고 그 3의 위치와 4의 위치는 어때요? 네, 집으로는 물론 뭐 흙이 유리한데 세력은 100이 좀 낮죠. 근데 뭐 거의 똑같다 보겠습니다. 다만 흙이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흙 5와 106은 역시 똑같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요 모양도 역시 뭐 흙이 약간 유리한 상황.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 흙은 보시면은 돌이 이제 3개짜리고 백은 2개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나쁜 형태가 아닌데 벌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벌렸을 때 흙의 모양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5개의 집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거꾸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백이 여기 뒀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A쪽과 B의 쪽이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백이 간격도 넓고 백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범준에게 항상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손 빼는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손 빼는 게 아니라 상대 본인의 약한 돌이 없을 때는 큰 자리를 먼저 찾는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실수가 매번 나오는 게 이렇게 어설프게 중앙을 두거나 아니면 성급하게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무리한 싸움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다 이거야. 자, 상대가 이제 붙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요 8단도 요 아마 중국 아이디인데 꼬마들의 가능성이 높죠 대체로. 아니면 이제 도장을 다니는 그런 학생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은 이제 맹목적으로 프로들의 두는 수를 무조건 따라둬요. 외워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